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다는 일본에서 일부 노인분들이 스스로 감옥에 가길 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그 배경에 있는 일본 사회의 어떤 깊은 고독, 또 빈곤 문제, 이걸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어쩌면 바로 당신의 미래와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이게 단순히 죄를 지어서 감옥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좀 역설적인 상황 같아요. 그죠? 자, 한번 풀어가 볼까요? 어떻게 교도소가 뭐랄까 안식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고독, 그리고 빈곤입니다. 아주 극심한 수준이죠.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많이 약해졌고요. 핵가족 하나 또 저출산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는 노인분들이 확 늘어났어요. 아,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혼자가 되어버리는 거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장기 경기 침체 있었죠. 물가 계속 오르죠. 연금은 좀 불안정하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확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하류 노인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고요. 하류 노인, 고독과 빈곤, 이 두 가지가 결국 노인들을 그야말로 막다른 길로 그렇게 내몰고 있다는 거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교도소는 자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절박한 건가요? 교도소를 선택할 만큼? 네, 그렇습니다. 그 절박감이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인데 그게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생존. 네, 교도소에 가면 일단 최소한 먹고 자는 거, 그러니까 삼시세끼 식사 나오죠. 잠자리 제공되죠. 기본적인 냉난방, 이게 다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굶주리거나 아니면 너무 비싸서 감당 못할 의료비 걱정, 이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떤 수감자분은 밖에서는 진짜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여긴 그래도 굶지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정말 그야말로 기본적인 생존 문제였네요. 그럼 생존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관계 그리고 규칙에 대한 갈망, 이것도 중요해요. 관계와 규칙이요? 교도소에서요? 네,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교도소에 그 규칙적인 일과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하고 아주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사람하고 접촉하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또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는 거, 그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이 어쩌면 자유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세상에.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좀 가벼운 절도 같은 거 저지른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니. 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럴까 싶어서 좀 마음이 무겁네요. 네, 그리고 특히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일부 노인분들한테는 교도소가 사실상 마지막 돌봄 기관처럼 여겨진다는 점이에요. 마지막 돌봄 기관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다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 공백을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도소가 메우고 있는 셈이랄까요? 실제로 일부 교도소에는 고령 수감자들을 위한 전담 병동이라던가 간병 인력까지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인범죄, 특히 말씀하신 생계형 절도 같은 경범죄 재범률이 자꾸 높아지는 실버범죄 현상이 나타나고, 교도소는 또 늘어나는 노인 수감자들 때문에 의료비나 관리 비용 부담이 막 논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교도소 본연의 역할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고령자 복지시설 같은 역할까지 떠맡게 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이런 현상이 일본의 교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정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한정된 자원이 있을 텐데 그게 노인 수감자 관리, 특히 의료나 간병 쪽에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데 써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과연 일본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랑은 정말 상관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잖아요. 네, 1위죠. 부끄럽지만. 그리고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다고 하죠.
독거노인 늘고 있죠. 고독사 문제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노인 범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이미 일본하고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와, 일본의 사례가 우리한테 정말 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네요.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할 게 전혀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죠. 우리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시스템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늘리고 이런 정책적인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떤 인간다운 존엄성, 이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건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노인들이 왜 고독과 빈곤에 피해서 참 역설적이게도 교도소를 선택하는지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요,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또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 그리고 존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고령화 세계 1위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 교도소 수감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고독과 빈곤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그림자 속에서 교도소가 오히려 노인들에게 인간적인 삶과 안식처를 제공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강력한 경고이자 미래의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의 삶의 질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존속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제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좋지만 가끔 무거운 이야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